여러분, 혹시 한국은 끝났다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해외 1000만 유튜버의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회수가 2주 만에 1000만을 넘어선 그 영상은 우리 한국의 미래를 디스토피아 그 자체로 그려냅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망국적 저출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 서울은 0.55까지 떨어졌고 이 숫자가 반등하지 않으면 4세대 뒤 100명의 한국인이 5명으로 줄어든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위 유튜버는 복지, 의료, 연금, 국방, 문화, 창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저출산이 미칠 망국적인 파장을 예측을 하는데 그 내용 제가 직접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에게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 해외 유튜버가 말하는 한국의 복지, 의료 분야의 미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데 앞으로 한국의 이 노년 인구는 2배로 불어나면서 의료, 돌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세금을 낼 경제활동의 인구는 반대로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고 요양병원, 요양원의 인력은 만성 부족에 시달리겠죠? 결국에 의료 서비스는 줄고 대기시간은 길어져서 치료받을 권리가 희귀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약 900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40년대에는 적립이 멈추고 2055년이면 고갈이 된다라는 경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액 이것을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 재정이 바로 저출산으로 줄어든 노동자가 내는 세금이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곧 노동자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찾아올 텐데 그때는 보험료율을 2~3배로 올리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급여를 대폭 깎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할 거라고 합니다. 군사력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전투 가능 연령 남성의 5%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데 2060년대까지 동일 규모의 군을 유지하려면 무려 전투 가능 연령 남성의 15%는 군복을 입어야 한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창의 산업입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의 내적 동력은 젊은 소비자와 제작자층입니다. 이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서 25세에서 45세 인구가 현재 1,700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줄어든다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붕괴할 거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없으니 투자도 줄고 뮤지션, 개발자, 작가풀도 급격히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전통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스승과 제자의 계보를 잇지 못해서 기술이 단절되는 현상은 이미 한국 내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 유튜버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아기의 울음이 줄어든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와 연금이 파산 위기에 몰리고 병력이 고갈되며 문화와 창의의 생태계가 시들어서 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모래를 씹는 상태로 변한다라는 어떤 심각한 경고음이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더 이상 괴담이 아니라 UN 등의 공식 통계가 제시하는 낮은 출산율의 추세만 따라가도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고 한국인들은 이 부분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위 유튜버는 충고해 줍니다. 자, 그래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러한 저출산 추락곡선을 정면으로 뒤집겠다고 나선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죠. 허경영. 아, 그 사람?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의 출산, 결혼 패키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공감을 받고 회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터들의 고개를 직관적으로 끄덕이게 해주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아기를 낳는 순간 5천만 원이 부모 통장에 땅 하고 찍히고 결혼만 결심해도 현금 1억에 무이자 무담보 주택자금 2억, 총 3억 원을 얹어줍니다. 서류 더미와 복잡한 심사는 치워버리고 부모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장벽, 바로 돈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는 아주 화끈한 정책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일단은 헝가리의 사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헝가리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가 GDP의 5%를 통째로
가족 현금 폭탄에 투자했습니다. 이름하여 CSOK, 출산지원금, 무이자 주택대출, 다자녀 세금 면제를 한 꾸러미에 묶어서 대대적으로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출산율은 1.23에서 1.58로 꺾어 올라갔습니다. 여성 고용률과 주택 착공 건수도 눈에 띄게 뛰었습니다. 물론 대체 출산율 2.1에는 아직 못 미쳤지만 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던 그래프를 확실히 위로 꺾은 선례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 헝가리란 나라의 실천 사례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돈을 직접 쥐어줘야 출산율은 늘어난다 라는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 내 저출산의 문제 숫자로 다시 체감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태어난 아기가 23만 명밖에 안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합쳐도 겨우 22만 명 남짓, 1950년대 전쟁 직후보다 적은 사상 최저치입니다. 여성 1명당 낳는 아이 수는 0.72, 서울은 0.55입니다. 이대로면 20년 뒤에는 초등학교 교실의 절반이 텅 빌 거고 30년 뒤에는 대학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냥 놀고 먹기만 한 건 아니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 원을 저출산 대책이라며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룡급 예산을 쏟아붓고도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오히려 왜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지게 된 걸까? 여러분, 이 예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산 항목을 들춰봤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손쉽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왔는지에 관한 뉴스 기사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 380조 원의 저출산 예산은 그동안 214개의 사업으로 잘게 부서져서 멘토링 간담회, 출산 장려 콘서트, SNS 이벤트, 캐릭터 제작, 댄스 챌린지, 지자체 소개팅 파티까지 가지각색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아빠 육아 UCC 공모전을 열어서 3억 원을 썼고요. 또 다른 곳은 탁상용 달력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찍어서 2억을 썼습니다. 보고서는 쌓였고 현수막은 펄럭였지만 정작 몇 명이 더 태어났는가를 물을 통계나 지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조차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공식 경고를 날렸지만 지금도 연례의 행사처럼 이름만 바꾼 사업은 여전히 편성되고 진행 중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각종 보여주기식 거치대로 증발했고 아기는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광화문의 네온사인만 밝아지고 있을 뿐 분만실의 불은 꺼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여러 잡다한 행사가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확실한 지원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허경영식 해법이 튀어나옵니다. 그 380조, 서류 말고 부모 통장에 5천만 원씩 바로 꽂아라. 5천만 원이 통장에 땅 하고 찍히는 순간 경제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 하나에 출산수당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분유, 기저귀, 전세 보증금, 베이비 가전으로 즉시 돈이 돕니다. 내수가 살아나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수요를 보고 설비 투자와 채용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소비가 늘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가 다시 정부로 올라와 재정을 떠받치죠. 또 중요한 건 심리 효과 부분입니다. 첫째를 낳아도 통장이 말라붙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면 둘째, 셋째도 못 낳을 이유 있나? 하는 자신감이 번집니다. 출산 결정은 온도계라기보다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안심이 채워지면 출산 그래프는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기하급수 곡선으로 꺾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돈 대체 어디서 마련하느냐 라는 질문이 따라오는데 해마다 50조 원 가까이 편성되는 저출산, 중복복지 예산을 들여다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홍보 포스터, 이벤트, 중복 연구 용역 같은 낭비되는 눈먼 항목만 걷어내도 수십조가 남습니다. 그 돈을 현수막이 아니라 부모 통장으로 바로 보내면 종이 서류 대신에 아이 울음소리가 돌아옵니다. 재원을 더 걷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낭비를 절약해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출산수당의 핵심 자금은 이것만으로 충분히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의 심리도 바뀔 겁니다. 그 외 허경영의 여러 배당금, 수당 정책들은 청년은 창업 버튼을, 워킹맘과 데디는 커리어 지속 버튼을 누를 여유를 줍니다. 실패해도 재도전할 안전망이 있으니까 사회 전체에
안전한 모험 문화가 번집니다. 자산시장 꼭대기만 머물던 돈줄이 매달 국민 지갑으로 흘러가 내수를 두툼하게 만들고 기업은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돈이 먼저냐, 아이가 먼저냐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 지갑이 안심스럽게 채워지면 출산 그래프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90년대 초 현금 베이비 보너스를 도입하자 급락하던 출산율이 반등을 했고, 프랑스가 가족수당과 주거 지원을 강화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돈은 아이를 부르고 아이는 결국 국가의 미래 자산이 된다는 경험적인 공식은 이미 여러 나라가 입증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 0.7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출산수당 5천만 원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고 결혼수당 3억으로 신혼부부가 빚없이 출발하며 노년층에게 월 70만 원을 보장하고 전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출산율과 경제, 문화, 국방지표 모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국태민안. 국태민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해지는 길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허경영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해법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모두 공감한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